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시어머니께서 이 채널의 구독자라는 걸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그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고 계셨는지 전부 다 풀어놓게 될 텐데요. 들어보시고 납득이 되는 상황인지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자라고 하시는 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걸 보면 그 못된 성격을 절대로 고치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며느리 생활을 한 지도 벌써 10년 차가 되었고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어왔었어요. 웃는 날보다 눈물을 흘리게 되는 날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시모와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고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형님 집안과 많이 차이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항상 미움이 박혀 있었죠.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 노력하면 좋아해 주시지는 않아도 며느리로는 인정해 주시고 어느 정도 완만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의 지나친 행동들은 저에게 수없이 많은 비수를 꽂아넣고 있었어요. 저도 사람이고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결국 시모에게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 시모에게 대들자 많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괘씸해 보이셨는지 더욱더 제 마음을 후벼 파셨어요. 저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요. 참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오늘부로 어머니 며느리 역할 그만할래요. 이렇게 살려고 그이랑 결혼한 것도 아니라고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지금 화내는 거야? 시애미가 며느리한테 일 좀 시킬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거 가지고 열을 올리고 그래? 저걸 저보고 혼자 하라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죠.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힘든 일들은 저한테만 시키세요? 너무 차별하시잖아요. 네가 그래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 제일 젊으니까 부탁 좀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섭섭했니? 너 말고 우리 집에서 누가 저걸 다 처리하겠어? 애들 배고프겠다. 밥 달라고 재촉하는데 보고만 있을 거야? 나한테 화낼 시간에 벌써 가서 애들 밥 먹였겠다. 소가 한두 마리도 아닌데 오늘 내로 끝낼 수 있겠니? 제가 왜 저 많은 볏집을 날라야 하는데요.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시내에 영화 보러 가고 그이랑 저는 저 많은 볏집을 나르라고요. 아버님이 허리를 다치셔서 누워만 계시면 당연히 가족들이 함께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올 때마다 이러시는 거 더는 못 참겠어요. 왜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영화관에서 팝콘 먹으면서 휴일을 즐기고 저희는 쌓여있는 볏집이랑 사료 날라서 소 먹이나 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너무 대놓고 차별하시는 거 더 이상은 저도 못 참겠어요. 시댁에선 소 농장을 운영하시는데 크게 하시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시부모님 두 분이서 운영을 하셨어요. 가끔 외국인을 고용해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도 하셨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달 주는 월급이 부담스러우셨는지 두 분이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시모가 시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을 시부가 무리해가며 힘겹게 끌고 왔었는데 몸에 한계가 오셨는지 결국 허리 근육 파열로 한동안 꼼짝없이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주 시댁에 와서 신경을 써줄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을 알려준 다음 시부 대신 관리할 수 있게 운영 방식을 바꾸게 되었었는데, 형님 내외는 금전적인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었어요. 매달 지출이 되는 월급이 부담스러워 저희가 부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모에게 따로 전화를 걸어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전부터도 사이가 썩 좋은 건 아니었는데, 시부가 쓰러지고 난 뒤부터 형님 내외와 저희 부부의 거리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은 처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체감이 되는 금전적인 부담을 지속적으로 떠안게 되자 불만을 털어놓긴 했었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항상 형님 내외 편을 들어주었고, 저희 부부는 안중에도 없었죠. 이것 말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다 보니 결국 시모에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볏짚을 나르고 있는 남편한테 그만하자며 소리를 지른 뒤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땀을 비오듯이 쏟아내고 있는 남편은 제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곤 한숨을 내쉬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또 이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요? 그냥 가만히 계셔도 저희가 얼마나 힘든데 왜 이렇게 잔소리를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네가 가면 손은 누가 관리하니? 저 외국인 말귀도 못 알아들어서 일 시켜먹는 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매달 주는 월급도 아까워 죽겠다. 엄마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 돈으로 나가는데 그 정도는 감수하셔야죠. 저 사람이 오지 않았다면 저기 있는 소들 전부 처분해야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쟤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으면 끝까지 입 다물고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넌 또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 일 좀 도와주는 거 가지고 엄청 떽떽거려 쌌네. 아쉬운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지 어쩌겠어? 예, 미안하다. 됐지? 어서 여물이나 줘라. 그게 끝이에요? 형님이랑 아주버님도 앞으로 같이 일을 도와주고 매달 일꾼에게 나가는 월급도 나눠서 내게끔 해야죠. 미안하다고 하셨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요. 저 정말 한계까지 올라와서 더는 참기 힘들어요. 어머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 같네요. 시모는 입이 산 만큼 나오셔서는 저에게 억지로 미안하다고 하셨지만 끝까지 형님 내외는 부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한 뒤에 시모를 바꿔준 뒤 서둘러 시댁으로 오게 만들었고, 남편과 제 눈치를 보게 된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형님 내외가 서둘러 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정말 어이가 없었던 건 시모가 계속 단 것만 먹여서 그런 건지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이미 한계치까지 분노가 차올라 버린 저희는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만들 정도로 형님 내외는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육아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생겨서 어머님이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했던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으면 동서도 서방님이랑 영화 보러 가면 되는 거잖아.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영화를 볼 거면 아버님 댁에 오지 말고 형님 집 근처에 있는 극장에서 가서 보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님이 그동안 무리를 하셔서 허리를 다쳐 누워 계시면 형님이 먼저 나서서 해결을 할 수 있게 서로 의논하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인데 시댁에만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내빼기만 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요. 왜 저희만 계속 손해를 보면서 지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고 왜 형님만 어머님한테 대우받아가면서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려고요. 무슨 영화를 극장에서 12시간을 보나 봐요? 한 번 나가면 들어올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아주버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집안의 장남이라는 사람이 꾀만 부릴 줄 알지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영화 보고 둘이서 외식할 돈은 있고 아버님 일하시는데 고생 좀 덜어드리려고 일할 수 있는 사람 고용할 돈은 없나 봐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만 효자가 돼선 전부 홀라당 뺏어가고 원하는 걸 손에 넣으면 금세 태도가 바뀌어서는 도움을 요청할 때 남보다 더 차갑게 등을 돌려버리잖아요. 재수씨, 말 참 이상하게 하네. 내가 언제 모른 척 했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했을 때 우리 사정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지 못한 거지. 재수씨한테 정말 섭섭하네요. 동석이 너는 형이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너도 설마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형이 그동안 해온 짓을 생각해봐.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할 때 항상 도와준 적 단 한 번이라도 없었잖아. 꼭 돈 문제가 걸리면 연락도 안 받고 아예 전화번호까지 차단해버려서 심각한 상황까지 와도 모른 척 했으면서 문제가 없냐고? 그게 지금 형 입에서 나올 말이야? 서방님, 지금 너무 몰아세우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멋대로 생각하세요? 그래, 이건 큰 며느리 말이 맞다. 애들도 사정이 있는 거고 도움을 주지 못하니까 그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받은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섭섭해 하고 있어. 아, 그래서 저희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냉전 한 푼 없다며 주머니 사정이 힘들다고 하도 죽는 소리해서 남편이 지인분한테 돈을 빌려 해결하니까 타이밍 보고 해외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왔어요. 그것도 일주일씩이나 지내면서 아주 호화롭게 보내고 있었는지 메신저 배경화면 바꿔가면서 엄청 자랑질을 했었잖아요. 형님 내외는 본인들의 실속만 챙길 줄 알지 도움을 베풀어 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어요. 이런 자잘한 일들이 계속해서 쌓이고 쌓이다 보니 안 좋아진 감정으로 좋은 말이 나갈 수 없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높아졌고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허리를 크게 다치셔서 방에서 누워만 계셨던 시부가 결국 화를 내셨고 그제서야 저희 부부와 형님네의 흥분은 가라앉을 수 있었습니다. 시부는 다 필요 없다면서 2번 다시 집에 오지 말라고 손에 잡히는 물건을 거실 쪽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몸을 일으킬 수가 없으니 시부도 많이 답답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와 형님 내외는 뭐가 문제인지 알면서도 끝까지 인정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 더는 시댁에 가지 않으려 했는데 며칠 뒤 시부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는지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셔서 시부를 병원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또다시 시모와 형님 내외의 얼굴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죠. 서로의 감정은 안 좋았지만 그날만큼은 최대한 조심하려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부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본 결과 부득이하게 허리 수술을 해야만 했어요. 허리를 잡고 있던 근육이 파열이 되면서 디스크가 튀어나와 염증이 유발되었고 심각하면 평생을 걷질 못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단 결과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수술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아? 우리 돈 나가는 거 너무 아깝잖아. 어차피 소농장을 더 이상 유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버지 설득해서 농장 처분한 돈으로 수술비 마련하고 남은 돈은 노후자금으로 사용하시라고 하면 되겠네. 간간히 돈 필요할 때 우리가 빼서 쓰기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설득시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당신도 나랑 같은 생각이지? 이 집안의 장남인 내가 결정하는 대로 동생이랑 재수씨도 따라와 주겠지. 본인들도 수술비 안 내줄 거 아냐. 손해보는 짓 절대로 하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소농장 처분하고 어느 정도는 내가 좀 가져가서 삶에 보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소.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당신이 장남이면 그만한 권리 충분히 있어. 그리고 우리는 대를 이어줄 손자를 낳아줬잖아. 그거면 농장 처분한 돈 우리가 다 가져가도 할 말 없는 거야. 동서내외는 딸을 낳았으니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돈 달라는 말도 못해. 당신이 장남이니까 알아서 해. 그럼 우리 농장 처분한 돈으로 해외여행 한번 더 갈 수 있는 거야. 이번에는 좀 더 길게 다녀오면 좋겠다. 우리끼리 돈 쓰면 눈치 보이니까 어머님도 지인분들과 여행 좀 다녀오시라고 돈 좀 지어드리는 것도 괜찮겠네. 어차피 농장 처분한 돈 당신이 관리할 거잖아. 동서내외는 아주 버릇도 없고 어른을 공경할지도 모르니까 냉전 한 푼도 주지 마. 지금 뭐라고 했어요?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들 하시네. 어떻게 아버님이 한평생 관리해오신 소농장을 처분하겠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님이 허락해 줄 것 같아요?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고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돌아가세요. 더는 못 들어주겠네요. 지금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놀러 갈 생각이 들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아주버님은 아버님 아들 맞아요? 지금 큰 수술을 받게 되셨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돈 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주버님보다 그 일을 더 아끼고 조금이라도 챙겨주시려는 거예요. 재수씨, 보면 오지랖이 너무 넓어. 왜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어 깽판을 치려는 거야? 우리 집안 문제를 왜 재수씨가 이어드냐 이거야? 여기서 한바탕 하고 싶지 않으니까 재수씨야말로 그만 돌아가 주지 그래. 대우해 주는 것도 어느 정도지. 보자 하니까 아주 개념을 반 말아먹었나? 병실 앞에서 형님네가 나눈 대화에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온갖 희생은 저희 부부가 다 해왔는데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부의 재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결국 수술을 앞두고 계신 시부 앞에서 또다시 언성을 높이며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었고, 화장실에 다녀온 남편이 저와 형님네가 싸우는 모습에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전부 다 설명을 하자 분위기는 또다시 심각해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서로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면서 서로의 바닥까지 보게 된 상황 속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시숙은 남편을 향해 주먹까지 올리려고 몸을 들썩이며 돌진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형님한테 시모의 전화가 왔고, 시숙을 말린 뒤 통화 연결을 하는 순간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아이들이 다친 것 같다며 시댁으로 빨리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형님은 시숙을 끌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 일단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도착을 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애들이 놀다가 다친 거지. 내 잘못은 아니다. 계단에서 구르긴 했는데 집 앞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다행히 타박상 정도라 간단하게 치료받고 왔으니까 너무 놀라지들 마라.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손자는 몸이 좀 많이 허약한 것 같아 한약 한 채 지었으니까 며칠 뒤에 택배로 받아볼 수 있을 거다. 그래도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몸 관리 잘해야 되지 않겠어? 크게 될 인물이 다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쟤는 지 엄마 닮아서 그런지 계단에서 굴렀는데도 어찌나 몸이 튼튼하던지 이마에 상처 난 것 빼곤 다친 곳은 없어서 벨밴드 하나 사서 붙여줬다. 그리고 이거 남은 건데 자주 필요하면 쓰던지 무슨 밴드 하나가 800원씩이나 하냐? 얘따 비싼 거니까 아껴 써라. 우리 손자 한방병원에서 체질 검사해서 비싼 약재로만 탈인 거니까 도착하면 거르지 말고 먹어야 될 거야. 가격이 무려 80만 원이나 하더라고. 그래도 우리 집안 장손이 그 정도는 먹어줘야 하잖아. 그나저나 너희 아버지는 결국 수술을 해야 한다니? 네, 아마 내일 바로 수술 들어갈 것 같아요.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서 더 이상 농장 관리는 무리세요. 그래도 애들이 크게 다치지 않아 다행이에요. 어머님도 많이 놀라셨을 텐데 한방병원까지 다녀오셨어요? 지우가 요즘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걱정이 많았었는데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채빈이 제가 데려가겠다는 거 신경 쓰지 못한다고 봐주신다고 하셨으면 애들이 위험해지지 않게 신경을 쓰셨어야죠. 이마에 난 상처가 깊은 것 같은데 밴드 붙이면 끝인 거예요? 지우는 장손이니까 80만 원짜리 한약 지어주고 제 딸은 800원짜리 밴드 붙여주면 끝이에요? 그 정도도 많이 신경 써준 거지. 뭘 더 바라는 거니? 봐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애들 보는 게 쉬운 줄 알아? 볼일 끝났으면 그만 돌아가 봐라. 엄마, 채빈이는 제 딸이고 엄마 손녀예요. 어떻게 애들을 앞에 두고 차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도 더는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인연 끊자고요. 시모는 형님 아들과 제 딸을 심하게 차별을 하셨고
대놓고 비교를 하신 행동에 제 딸이 많이 서운했었는지 할머니가 밉다며 좀 전에 있던 일들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모는 누워서 잠만 자고 있었고 형님 아들은 제 딸을 계속 괴롭히면서 놀리다가 몸싸움이 벌어졌는데 형님 아들이 제 딸을 계단에서 밀어버렸다고 충격적인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죠. 그 말에 당황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자리를 회피하려 했고 저 또한 너무 화가 나 시모에게 처음으로 막말을 퍼부어 버렸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은 뒤 시댁에서 나와 저희 부부는 이마에 상처난 딸애를 데리고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았어요. 제 딸은 5바늘을 꿰맸고 평생 이마에 상처가 남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2번 다시 시모와 형님네를 안 보겠다며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시부만 신경을 쓰고 시모와 형님네회를 투명인간 취급했어요. 안 좋은 감정은 살짝만 건드려도 터질지 모를 만큼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버이날이 다가왔어요. 시부의 수술은 성공적이라 회복이 빨랐고 곧 퇴원을 해도 될 정도로 몸이 좋아지셨어요. 앞으로 무리하지만 않는다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죠. 그렇게 시부가 퇴원을 하시기 전날 찾아온 어버이날에 보고 싶지 않은 식구들과 한자리에 모여 신묵이 흐르는 가운데 제 딸이 손가방에서 작은 편지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그리곤 시부에게 감사함의 편지를 낭독해 주었고 시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손가방에서 또 하나의 작은 편지를 꺼내 낭독하는데 딸이 읽어 내려가던 말을 온 가족이 듣는 순간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형님 내외는 당황스러워했고 시부의 얼굴 표정은 점점 굳어지자 시모가 제 딸의 입을 틀어 막았어요. 얘가 갑자기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어? 할머니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당신 지금 얘가 하는 말을 믿는 건 아니지? 얘가 지금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라니까? 저번에 밴드 하나 붙여주고 지우와 차별했다고 서운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얘가 8살밖에 안 됐으면서 벌써 거짓말부터 배웠네?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며느리가 저 모양이니 손녀가 뭘 보고 배우겠어? 떡잎부터 다르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다. 오늘 할미가 버릇 좀 단단히 고쳐놔야 되겠다. 너 이리 안 와? 너희 엄마 품에 숨는다고 잘못이 없어지니? 얘가 할미가 오라는데 어디서 눈을 치켰어? 지금 제 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된 애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행동을 돌아보셔야죠. 얘가 얼마나 서운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했으면 안갚음을 품겠냐고요. 제가 봤을 때 채빈이가 한 말은 전부 다 사실 같은데요. 거짓말을 했다면 왜 핸드폰을 안 보여주세요? 보여주셔서 제 딸이 거짓말했다고 증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버님, 만약에 채빈이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시부는 시모의 핸드폰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모는 제 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며 가방 속에 있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시부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당장 핸드폰을 달라고 손을 내미셨어요.
남편도 시모가 자기 딸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에 대해 많이 불쾌했는지 시모의 가방을 빼서 핸드폰을 꺼냈고 그 안에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병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시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분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병원에 있는 너희 아버지가 다시 농장 일을 하겠니?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앓고 있는데 허리가 다쳐서 꼼짝을 못한 거지. 수술받고 경과 좋아지면 무조건 농장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계시는 성격이 못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농장 천장이 낡아서 구멍이 크게 나서 빗물을 막기 위해 비닐을 씌워놨었는데 엄마가 그걸 좀 치워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천장에 뚫린 곳을 막으려고 사다리를 이용하실 테고 엄마는 아버지가 올라가셨을 때 사다리를 옆으로 넘어뜨리면 되는 거예요. 허리는 한 번 다치면 두 번은 쉽게 재발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강도를 좀 크게 해서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시게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농장 일을 하다가 다치는 건 다반사이니 그게 문제될 건 없을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산이 전부 엄마한테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어정쩡하게 준비하셨다가 실패로 돌아가면 두 번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셨죠? 어머 세상에, 너는 어디서 엿듣고 있는 거야? 8살밖에 안 된 애가 벌써부터 할미 얘기하는 걸 몰래 듣고 있어? 오늘 아주 혼쭐 좀 나야겠다. 이리 안 와? 제 딸이 낭독한 시모의 감사 편지에는 좋은 말들이 적혀 있던 게 아닌 시모가 자기에게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적어둔 거였어요. 통화하는데 엿들었다며 시모가 녹음한 걸 재차 확인하면서 자기를 혼냈었다는 꼬불꼬불한 글씨로 적어둔 거였죠. 8살이 얼마나 할머니가 미웠으면 서투른 글씨로 적었을지 생각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결국 녹음된 내용을 모두가 듣게 되자 시모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이상한 핑계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시숙과 함께 하려던 계획에 성공하게 되면 나중에 시숙이 자기도 헤아려 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와서 자기를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증거물을 남기려 녹음을 했었다는 핑계를 대고 계셨어요. 두 모자가 시부의 재산 때문에 충격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저희 부부와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버이날 딸이 읽어내려간 감사 편지 하나로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집안은 난장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부는 시모와 형님 내외와 인연을 끊어내겠다면서 단호하게 결정을 하셨어요.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만들었죠. 저희 부부만 시부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며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시모와 시숙에게 조금의 재산도 주지 않겠다며 확실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이 일이 생기고 나서 시모와 형님 내외는 시댁에 발도 들이지 못하고 있네요. 중간에 몇 번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수 있게 말 좀 잘해달라며
과거의 일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좋은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자는 말을 하셨지만 제 딸에게 주었던 상처들이 시모 얼굴만 보면 생각이 나서 시모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가게 되었고 얼마 뒤 또 한 번 저희 집의 문을 두드리셨어요. 이번에는 시모와 형님이 같이 와서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문을 다시 닫으려는데 형님이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도움을 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숙의 몸에 문제가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꽤 많은 돈이 필요로 해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에게 쫓겨나게 된 이후 시숙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시부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 시숙이 가족들 몰래 주식에 빠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죠. 상당히 많은 돈을 잃은 상태에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시숙의 몸에 암이 생겨 버렸습니다. 대장암 3기로 서둘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시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이 일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발길을 돌려 저희 집으로 찾아온 거였어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오열을 하고 있는 시모와 형님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부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눴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논을 했었는데 시부는 당신을 해하려 했던 시모와 형님 내외를 용서해줄 마음이 없다면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으셨어요. 결국 지금 현재 시숙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다음 남은 돈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부는 아직까지 조금도 시모와 형님 내외를 받아줄 생각이 없어 보이세요. 저희도 시부의 결정을 묵묵히 지켜봐야 하겠지만 형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사람 하나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시모 또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뉘우치고 계시기는 한데 저희가 당한 게 있다 보니 쉽게 손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시숙을 도와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 저희 부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남편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입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건 시간 문제라던데 그 전에 뭐가 됐든 속 시원하게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